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창업 기업을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부푼 꿈을 안고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지만 과도한 경쟁과 계속되는 불경기로 성공 신화를 이루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참가자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빛나는 진검승부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열린 비스타트업 챌린지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창업투자 경진대회입니다. 참가자 모집에 앞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일단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부산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업체가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참가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창업 5년의 업체면은 어떤 업종이든 업체든 상관없이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여기 경진대회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대체로 투자자들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수한 업체를 찾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접점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27일 날 그분들 모시고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이렇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대회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금이 꼭 필요한데요. 비스타트업 챌린지는 총 1억 원이라는 상금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 기업에게 투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창업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저희한테 이렇게 6페이지, 7페이지 쓰는 게 사실 하루 이틀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업체들마다 정말 한 달 정도 노력을 해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류 평가의 시간. 심사위원들은 신청서에 적힌 사업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점합니다. 그 서류 평가에서는 이 사업 모델의 좋고 나쁘고의 부분을 보기보다는요, 이 대면 평가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기업들, 그다음에 이게 그 현실 여부, 판매 전략이 얼마만큼 구체적인지에 따라서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보는 데 기준을 삼았습니다. 68상. 부산, 서울 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서류는 총 175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사는 채점된 결과를 합산하고 최종 토론하기까지 장장 10시간이 걸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서류 심사를 통과한 50개 팀을 대상으로 2차 면접 심사가 있는 날.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그동안 창업 시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경험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들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궁금해집니다. 폐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드론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그래서 막걸리를 좀 기반으로 해서 발효 미생물 가지고 이제 전기 구독형 방문 세차 플랫폼 중개기업이고요. 빨래방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친구루를 이제 전기 배송하는 서비스거든요. 네.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175개사 중에 50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들 대상으로 지금 면접을 할 예정이고요. 한 10개사 내외로 좀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당차게 내보였던 내 아이디어가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창업 아이템인지 제대로 검증받는 그 첫 번째 시간. 2차 면접에서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간절함을 담은 발표는 계속 이어집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세탁을 해서 갖다 주는 건데 대신에 이제 세탁 품목을 좀 되게 대형임을 보태 넣거든요. 저 속에서 아침에 수거해가지고 저녁에 갖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말씀하셨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장 확장이 하기 힘든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냥 온라인 비즈니스를 커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대표님도 지금 저희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선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실패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수많은 지금 경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술에 관한 인연성을 받을 수가 없겠죠. 뭐뭐 하셨어요? 질문이 아니고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어때요? 저 당연한 이런 부분들 너무 좋아하고요.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고쳐 나가야 되잖아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서 확실한 스타트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실제 부산 테크노파크와 기술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스타트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관문부터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참가자들은 지금 창업 초창기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뭐 또 이런 유사한 심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늘 참가한 업체들은 상당히 그에 비해서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를 위한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고 기술적 깊이도 결코 얇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공유의 장에서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개선점을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이런 쪽에서 피보팅을 하시는 방법들을 고안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힘든 게 제가 잘하고 있나? 점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계속해도 돼? 그런 격려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가 3년 차고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작하는 단계니까 많이 제가 하는 사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중간 점검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시장 개척에 실패하고 아이템 구상이 엎어질 때면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몇 번이고 자신에게 물었을 텐데요.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그 답을 꼭 알아내고 싶습니다. 선정이 비록 안 되더라도 그런 어떤 투자를 어떻게 팔겠다가 안 났는데 하겠습니다. 3차연도 때 100억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받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잡아놓는 거죠. 자, 대회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 당당하게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하고 워크숍에 참가한 17개 팀입니다. 단순하게 상금 5천만 원만 투자가 아니고 뭐고 이 기업의 단점은 뭐고 이 기업의 타겟이 뭐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넣어주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없는데.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화마을 사장님 이름이 김춘삼 씨예요. 엄청 열심히 사셨어요. 고객들과의 관계도 좋고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 하시고 열심히 사셨는데 이분은 시장에서 탈출됐어요. 왜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딱 하나 잘못한 게 있다면은 시대가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이분은 그냥 열심히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관심이 없으셨다면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케팅에 활용하시려면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다.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한 팀에게 실질적인 PT 발표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됐다고 왔을 때는 정말 끝까지 열심히 자신 있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른 분들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좀 줄어드는. 근데 열심히 해야죠.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사회생활을 각자 하다가
2016년도 정도에 부산에서 어떻게 모이게 돼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둘 중에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떨어지더라도 서로 우리 원망하지 말자.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네, 꼭 1등 하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 무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가 진행되는 이곳의 공기부터 이전과는 확 다른 느낌인데요. 대본 외우듯 발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는 학국파 참가자부터 마지막까지 프리젠테이션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집념의 참가자까지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면접 심사 때는 좀 개략적으로 저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중점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저희 강점이 뭔가 좀 차별성에 대해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쟁하신 대표님들 사이에 일단 끼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요. 열심히 사업을 또 성장시켜서 또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끔 또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문은빈 대표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획기적인 화장품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품은 여기 보시면 파운데이션, 볼터치, 아이섀도우 2종, 립스틱, 그리고 아이라이너랑 그래서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풀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요. 버려져야 되는 그런 플라스틱들을 저희들 시스템을 붙여서 이렇게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환경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이런 뭐 해양 플라스틱이라든가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로 지금 한국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는지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가 말해줍니다. 미국 서부 해안 쪽 태평양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기피되는 폐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 걸까? 플라스틱을 쓰고 난 다음에 버린 부분들을 재활용을 하는 범위를 넓혀주는 재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의 환경을 생활적인 환경하고 산업적으로 쌓여 있는 부분의 플라스틱들을 그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재활용해서 환경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17개사 중에서 이제 총 10개사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10개사는 다음 주 28일 날 대회 본선 진출 업체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구를 사실 때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시간도 들이시고 공도 들이시고 또 계획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그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소규모입니다. 주식 주시는 거죠? 일본에 한번 네, 팔고 있습니다. 사업화 발표 처음 해보다 보니 지금 판매자 입장이고 수입 구매자 입장이고 1분 1초를 다투는 심사장의 분위기와 달리 여유로워 보이는 박창수 대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흉부 엑스레이 판독기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뭐 평소 자신 있는 제품이고 또 제가 전공한 거고 네, 특별히 뭐 연습할 게 있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메디컬 이노베이션 디벨로퍼 박창수입니다.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자동 판독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X라드는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결핵 이 세 가지를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 의사들이 판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상 실험 중이니까 지금 시제품이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이미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연구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안에. 대학병원은. 쓰고 세고가 한 분이고 X가 3개. 나는 이 심사를 하면서 이 대회 취지가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봤을 때 투자를 할 만한 정도 되면은 사업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확장성도 있어야 돼요. 앞으로 매출이 커져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기술을 좀
이상적인 부분을 많이 보셨는데 그러지 말고 좀 날카롭게 어떤 본인들이 문제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해서 그걸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만들었던 제품은 바로 이 디데이 달력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바로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지인의 인스타그램에 있었던 사진이었는데요. 아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을 찍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엄마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기들을 위한 디데이 달력을 만들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왜 소비 대상을 유아에게만 하셨죠? 이게 뭐 청소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다양한데 네네. 유아로만 맞추면 결국 지금은 이게 아이들 싸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품의 종류가 중요한 건데 네네네.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린 나이, 24살에 결혼해서 27살에 아기를 처음 가졌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13살, 그리고 7살, 4살.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직접 이런 제품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만들게 됐었고요. 제가 아기용품 만드는데 반대로 저희 아기들은 거의 못 봐요. 매일 오늘 출근하면 내일 퇴근하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애기랑 저희 와이프는 잘 모르고 있고요. 네,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너무 고마웠다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곁에서 항상 응원해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박성준 씨는 눈앞의 이 기회를 꼭 붙잡고 싶습니다. 심사장 밖에서 만난 낯익은 이 얼굴. 친구이자 경쟁자인 박성준 씨의 발표를 지켜보는 그의 표정이 왠지 복잡해 보입니다. 어제도 저녁 12시까지 남아서 서로 발표 자료 만든 거 서로 공지 앞에서 평가하고 서로 채찍질하고 서로 막 의견 반영해주면 즉시 또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서 반영하고 수정하고 지금 직전까지도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네, 정말 피말리는 싸움인 것 같아요. 네. 5월 초 서류 심사 발표부터 3차 세미파이널까지 단 2주 만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부터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 4차 산업에 대비한 아이템과 애플리케이션까지 드디어 본선 무대에서 만날 최종 10팀이 선정됐습니다. 비스타트업 챌린지의 최종 목적지. 참가자들의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발표가 열리는 파이널 무대.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2부 시상식 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업체당 1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화면 상단에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 등 핵심 위주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사위원들은 앞에 있는 채점표에 맞춰 점수를 기재하시고 이제 10개 심사가 끝난 뒤 심사회를 통해서 최종 5개사가 선정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세 차례의 심사를 통과한 최종 10팀. 직원들의 기대와 가족들의 응원에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해 봅니다.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를 좀 많이 못했다라는 거. 저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심사위원분들께 있으니까 1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둔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총 1억 원의 상금이 지원되는 비스타트업 챌린지 파이널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체 주식회사 메디컬 이노베이션 디벨로퍼의 박창수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메디컬 이노베이션 디벨로퍼 박창수입니다.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다.
흉부 엑스레이 자동 판독기로 폐결핵 치료와 감염 예방에 획기적인 장을 열고 있는 박창수 대표. 그는 병원 방사선과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이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결핵 영상을 찾아서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80점이다. 그러면 결핵일 확률이 우리는 80%로 본다. 수준을 60점으로 해야 되느냐, 90점으로 해야 되느냐는 판정 기록에 계속 대해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판정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 자회사의 비교,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개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수정을 해서 본선에서 좀 더 심사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이 제품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제품이 시장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국내 병원 또는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이 판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가 퇴원한 후에 결과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상 그리고 비정상 그 다음에 결핵을 판독하고 있습니다. 질환에 있어서 정확하게 점을 표시하고 구역을 표시하고 대부분의 결핵은 오른쪽 왼쪽의 상부 폐엽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핵이 얼마나 정확하게 액티비티 결핵인지 활동성 결핵인지 아니면 예전에 어릴 때 알았던 병인지 그것을 구분을 해줄 수 있는 정도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도가 저희가 평균적으로 94%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에서 임상을 하는 것은 97%까지 올리기 위해서 임상을 하는 거고 평균적으로 97%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박사분들께 박수. 많은 분들이 가구를 사서 집을 꾸미고요. 또 공간에 배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가구를 그리고 공간을 꾸며볼 수 있고 또 가구를 살 수 있는 그런 홈펀치 커머스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는 티라움 랩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저희 브랜드는요, 꾸며보자 꾸보입니다.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이어주는 집 꾸미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조원진 대표. 집 꾸미기 애플리케이션은 3D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살게 될 공간을 미리 꾸며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 대표는 매일 주거래 업체인 가구점에 들러 고객들의 수요를 꼼꼼히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소파 매체를 이렇게 놓을까? 코너에 같은 경우에 코너를 이쪽으로 놔야 될까? 이쪽으로 놔야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손님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뮬레이터가 컴퓨터에서 이런 해석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홈 리빙 플래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계획하고 꾸밀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나중에는 가구 배치를 좀 더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목표하는 그 추정 그 지표가 상당히 좀 높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 다시 좀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 심사하셨을 때 지적했던 거가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또 높게 잡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발표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1등은 아니더라도 5등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티라움 파이팅! 저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가구 업체들에게 이런 VR 시뮬레이션을 제작을 해드리고 어떤 이런 데이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해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번에 도면으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공간을 잘 꾸미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엇 할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간단한 이 템플릿 하나로 구매를 해서 보고 적용하고 꾸며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 내출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또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우리 회사 번뇌의식이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투자 회사에서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받을 곳이 또 이제 있고요. 네, 그래서 자금적인 부분을 조금씩 그 투자 부분에서 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도 10명 되고 또 작년도 매출이 9,400만 원 정도에 지금 필요한 자금이 3,800이면 사실 이 사업은 시간과 일상하는데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을지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냥 발표할 때 처음에 이게 뭔가 갑자기 뭔가 이게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3페이지 정도를 그냥 뭔가 쓱 넘어가서 그게 좀 많이 좀 아쉬웠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 아이템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웠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계속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커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걸 밟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너무 그 인원이 많은 데 비해서 그 투자 금액이 근데 투자는 어쨌든 단계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차 말고 가차 하세요. 정기 구독형 방문세차 중개 플랫폼 가차의 이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철저한 회원제 시스템으로 방문 세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세차도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는 이원준 대표. 그는 4년 전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프로 디테일러 자격증을 직접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디테일링 교육, 그러니까 고급 세차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어깨 눈물을 배운 세차 방법이 아니라 전문적인 그 세계 1위 브랜드의 디테일링 스킬을 저희가 배워서 많은 점주분들, 그냥 세차업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디테일링 기술을 확실하게 배우고자 저부터 먼저 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디테일링은 세차의 개념을 뛰어넘은 것으로 오염물 제거는 물론 자동차 도장면과 실내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본연의 색과 광택을 유지해주는 기술입니다. 파일 신청서를 받을 건데 지금 본선이 이제 며칠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준비 확실하게 잘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3차 때 좀 미련이 남았던 부분을 마지막 본선에는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월세차 혹시 들어보셨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월세차 시장은 약 20년 전 고급 아파트의 고급 차량을 상대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고급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타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 주체와 MOU를 맺고 전국 출장세차 협동조합 및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그리고 아파트 관련 솔루션 기업과 MOU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 것도 알겠고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비용 절감과 안전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고객들이 회원가입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전담 어드바이저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드바이저가 가서 고객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차량 전반적인 컨디션을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도 어드바이징을 통해서 고객들은 그 이용할수록 누적된 그 용품으로 인해서 차량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스문의 문빈 대표입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풀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이 아이템의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립스틱처럼 보이시죠? 립스틱이 아니에요. 네, 바로 불문킷인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불문킷입니다. 립스틱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은 피부를 위한 파운데이션, 그리고 볼터치, 그리고 두 종류의 아이섀도우,
그리고 립스틱, 그리고 심지어 이 공간에 아이라이너랑 브러쉬도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텐진도 가고요. 지금 카이로, 이집트도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게 뭐 사업인 건지 뭐 제품 하나 아이디어 제품 만들어가지고 뭐 저는 이게 지금 발표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경쟁력을 저는 저의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예시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3C라든지 대표님 그 질문을 자꾸 디펜스 하려고 하면 대표님한테 그렇게 속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을 먼저 좀 받으세요. 질문을 받는 게 중요해요. 기술 카피 계속 하긴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이거 특허 내고 뭐 실용신안 내고 디자인 한다고 해서 카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카피 될 거고 좋다고 생각하면 다 덤빌 거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일단 스케일업 하려고 하는 전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넥스트가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다면 대표님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경진대회는 사실 투자가 가장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맞는 이제 IR을 좀 잘 자료를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좀 접근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 인식이나 문제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에 대한 스케일업 그리고 그걸 누가 할 것인지 팀 이런 것들이 좀 더 스타트업 입장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더 나가서 로드맵은 어떻게 갖고 또 그런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좀 더 주변의 파트너들과의 밀접한 협업이 좀 보이질 않아서 그 점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뷰티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열정 하나로 뛰어든 창업의 길. 문은빈 대표에겐 이 대회가 인생의 큰 도전입니다.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소비자로서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추진력 있게 집요하게 연구하고 개발했을 때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R&D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저희가 주어지는 거 전에는 정확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빨리 저희가 성장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좀 더 아까 조언 주신 대로 정말 좀 더 높은 단계에 좀 더 큰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부산 지역 전통주 1호 브랜드 기다림을 만드는 주식회사 JK 크래프트 저는 대표 조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막걸리의 고급화를 꿈꾼다. 부산의 전통 누룩을 발효시켜 정성으로 빚은 막걸리와 누룩 효모를 활용한 비누 샴푸의 개발은 조태영 대표가 그동안 흘린 구슬땀이 만들어낸 값진 산물인데요. 일본에서 와인을 공부하고 소믈리에로 활동하던 그는 와인과 막걸리의 발효 과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제 막걸리 공장이나 양조장은 일반적으로 술을 만드는 그 효모가 좀 단일균입니다. 단일하게 만드는 이제 인큐베이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한 개의 균을 이제 성장을 시켜서 만들어진 균이고 저희는 좀 자연 발생적으로 야생에 있는 효모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술입니다. 좀 보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아차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말이 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거나 일단은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제 방향성 같은 게 다 잡고는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비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막걸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막걸리는 40대, 50대 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막걸리를 선호하지 않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두통을 동반한 숙취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의 기존 막걸리 시장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은 제안을 한 부분은 프리미엄 막걸리입니다. 프리미엄 막걸리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 누룩, 쌀 세 가지 원료 이외에는 다른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세 가지 재료로만 만들고 만들어내는 크래프트 수제 막걸리인데요. 제가 들으면서 여기 뭔가 함정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함정이 있다고 생각한 거는 막걸리는 맛 관련 술인데 원래 그 특성이 있는데 우리 사케처럼 프리미엄화 시키신 거를 거기에 이제 건강도 있고 뭐 여성이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통계를 뽑으셨는데 이게 이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뭔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 생각이 좀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교육이고 또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많은 사람 젊은 분들은 전파를 해서 이 시장이 좀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육아템을 만들고 있는 멜랑아니의 박성준입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갖고 놀 수 있는 유아용품을 만드는 박성준 대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폭풍 공감을 이끌어내는 실용 만점 유아용품들은 딸바보를 자처하는 박성준 대표의 머릿속에서 탄생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화이트보드인데 이렇게 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때는 여기서도 하고요. 아니면 수업할 때는 요 벽면에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애기들 낙서 많이 해요. 벽에 쫙 다 붙여놓으면 하루 종일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 애기 어릴 때는 이렇게 완전 갓난 애기용 그런 제품을 제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애기들도 커 나가면서 저희는 애기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애기가 커 나가면서 저희 제품도 조금씩 이렇게 커 나가는 제품 또는 애기 타겟이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박 대표가 만들어낸 아이템의 원천이자 원동력인데요.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선 무대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세 딸의 아빠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3배 더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육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유아용품들의 불편함이나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사진을 매일 찍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엄마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스케치북을 잘라서 디데이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시장을 분석하니 아기가 아니라 수험생을 위한 디데이 달력만 세상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기들을 위한 디데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20가지의 유아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여기에 강점은 주로 제품 기획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아이디어고 이런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싱을 한국에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외에 하고 계십니까? 한 30% 정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에도 확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경쟁력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한 1년에 2번 정도 해외 중국 박람회를 캔톤 페어를 꼭 참석하고 있고요. 상하이 박람회나 일본 박람회도 저 혼자서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서도 가지만은 그 어린이들의 지금 실생활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가고 있어서 해외 진출을 꼭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심사위원들을 짧은 시간에 계속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갇혀서 제 사업만 했다면 이번에는 많은 심사위원분들하고 좀 객관적으로 또 제3자의 눈으로 저희 회사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마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회사 성장이나 지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아이에코블록 주식회사 이데코 대표이사 신재훈입니다. 지금부턴 친환경 아이템에 주목하시라. 천연물질 기능성 마감재를 생산하고 주식글로벌테크의 정진환 대표입니다.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사출 성형 시스템으로 재활용하고 라돈 차단 및 에너지 차단 사무실 서진호입니다.
에너지 절감 친환경 페인트를 개발한 이 세 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저희 아이에코블록에는 표면에 많은 미세기공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미세기공에서 공간의 습도, 유해물질, 악취 성분들을 흡착 정화시키는 작용을 어떤 외부의 전원에 도움 없이 꾸준히 수행합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면 바로 흡습되는. 네. 물을 한 제가 10번을 뿌렸는데 흘러내리지 않고 바로 흡습을 하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향수를 뿌렸을 때는 쉽게 없어지지만 품어있던 향기는 습도 조절 능력과 똑같이 균일하게 뿜어내게 되고요. 냄새는 2주 정도 지속되는 거고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걸로 저희가 테스트는 받아 있습니다. 저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 플라스틱 소비가 있기 때문에 폐플라스틱들이 중국의 수입이 금지된 이후로 한국 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요. 그런 폐플라스틱을 버리는 거에서 자원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폐플라스틱의 활용을 높이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이렇게 건조 없이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 시스템을 붙이지 않고 사출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저희 시스템을 이렇게 붙이면 깨끗하고 이렇게 양품으로 나오는, 일단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면 저는 그 적도 시장에 있는 글로벌 업체라든가 화계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 빠르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에서 엄청난 양의 가동가스가 방출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걸 친환경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전무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방사능 라돈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실험하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의 화강석을 하나는 그대로 잘라서 엮고 하나는 차단 페인트를 칠을 해서 방사능 라돈 방출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폐 도료가 개발돼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매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자유여행객 짐 보관 서비스 백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이승홍입니다. 이제 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행하자. 여행 가서 다들 무거운 짐 때문에 곤란했던 적 많으시죠? 똑같은 불편함을 겪어봤던 이승홍 대표는 관광지 근처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짐 보관 서비스를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근처에서 미팅이 있어서 저희 호스트 매장에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와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또 대면으로 듣고 하게 되면 또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사실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승홍 씨는 현장에서도 틈틈이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최종 발표 내용을 다듬고 부족했던 점을 보충해 봅니다. 저희 또 팀원들을 대표해서 또 발표를 하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한 것들을 최대한 잘 표현해 드리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바로 상점의 빈 공간에 자유여행객의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변에 짐 보관소를 검색하고 모바일로 쉽게 예약하고 결제합니다. 그러면 QR코드 기반의 티켓이 발급되고요. 이 티켓을 매장에 가서 제시하게 되면 매장에서는 저희가 미리 설치해드린 호스트용 앱으로 사진 한 번으로 QR코드 티켓을 스캔합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체크인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매장 운영의 방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더라도 언어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짐을 보관하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보관 비용을 말씀하시는? 네, 이제 그 매장에 주는 돈이 있을 거고 네네. 실제 요 매출액이라 하면 네. 실제로 얻는 수익 아닙니까? 네, 저희가 실제로 40%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60%의 짐 보관 비용을 매장으로 정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실제로 5,500원의 짐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 부가세 500원을 제외하고 나면 3,000원 정도가 매장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았던 10팀의 발표가 모두 끝이 납니다. 과연 어떤 스타트업이 더 넓은 시장에서 한 번 더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될지
심사위원들의 손끝에 달렸습니다. 업종별 연령별로 혹시 안 뵀습니다고 그러세요? 지금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면 아예 글로벌 그냥 근데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아이템이 정말 좋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쉬운 게 유일하게 제가 지금 인큐베이터하는 학생들이 석박사, 학과는 박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175개사의 신청업체 서류 및 그리고 면접 심사, 예선 심사를 거쳐 오늘 최종 본선에 오른 10개사의 본선 심사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제 손에 수상자들의 결과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어떤 또 TV 수상의 영광을 알게 될지 우창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2019 비스타트업 챌린지 특별상 백스테이션 가차 축하드립니다. 네,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템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진짜 고객이 되어보고 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또 열정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또 목숨 걸고 덤빌 수 있는. 그래서 팀원들이 같이 만든 부분이라서 같이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은 걸 계기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사실 사업을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 비스타트업 챌린지 우수상 JC 크래프트. 문화방송 사장 이희경께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으로는 이 전통주 분야가 굉장히 열악하고 아직까지 젊은 이 양조가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은 아닌데 앞으로 저를 시작을 해서 저도 조금 다음 세대한테 좋은 전통 문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 비스타트업 챌린지 최우수상 말랑하니 축하드립니다. 힘든 싸움이었는데요. 이렇게 괜찮다고 조금 더 해봐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이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 비스타트업 챌린지 대상 MID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대단히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장비가 이제 진료 보조 시스템인데 이 장비를 기본으로 해서 결핵 환자들의 사망률도 떨어뜨리고 또 결핵 환자들이 격리를 빨리 해서 시기에서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진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낮추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비스타트업 막연한 두려움과 잘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꿈을 위한 도전을 선택한 사람들. 창업자들의 식지 않는 패기와 열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큰 힘입니다.